대만은 아시아에서 매우 흥미로운 곳입니다. 하지만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만만의 독특한 규칙과 금기로 인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시계를 선물하는 것 금지, 어깨를 두드리는 것 금지, 과식 금지, 오렌지 주스 마시는 것 금지 등 대만에는 놀라운 15가지 금기와 독특한 전통이 존재합니다. 15번째, 시계를 선물하는 것 금지. 대만 친구에게 선물을 준비할 때 절대 시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만에서는 시계를 선물하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계가 시간을 상징하며 이는 생명의 끝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는 대만의 전통적인 믿음이며 존중해야 할 문화입니다. 대만 사람들은 선물의 가격보다 그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을 고를 때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계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 신발을 선물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는 신발을 선물하면 수명이 단축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만어에서 신발, 위 발음이 불길한 것과 유사하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신발을 선물하는 것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비슷하게 우산도 선물로 적절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우산, 위 발음이 헤어짐을 뜻하는 단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가 오는 날에 실용적으로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산을 선물하는 것은 친구 관계에 거리감을 만들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또한 가위나 날카로운 물건 역시 선물로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현지 상점에서 추천을 받아 적절한 선물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14번째, 밥에 젓가락 꽂는 행위 금지. 음식을 조금 남기는 것이 예의가 될 수 있지만 밥에 젓가락을 꽂는 행동은 오히려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밥에 젓가락을 꽂는 것이 고인을 위한 제사 음식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며 장례식이나 추모 행사에서만 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식사 자리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며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젓가락을 사용한 후에는 밥에 꽂지 않고 그릇 옆에 가지런히 놓는 것이 좋다고 권장됩니다. 또한 식사가 끝난 후에는 젓가락을 그릇 위에 가로로 올려놓는 것이 예의에 맞지만 반드시 연장자가 식사를 마친 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식사 중 먼저 자리를 떠야 한다면 연장자에게 양해를 구한 후 천천히 이동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또한 식사 후 대화를 나누기 전에 입을 깨끗이 하는 것도 중요한 매너 중 하나입니다. 각 지역마다 고유한 문화와 관습이 존재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대만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때는 이러한 예절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분이지만 현재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이러한 풍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3번째, 숫자 4에 대한 금기. 대만을 방문하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숫자 4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대만어에서 4, 위 발음이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숫자 4는 불길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건강이나 생명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신념은 호텔 객실 번호, 건물의 층수, 주소 등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4 대신 다른 숫자나 기호를 사용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불운을 피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숫자에 대한 금기는 건축 설계 및 엘리베이터 운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건물과 아파트에서는 4를 피하고 대신 3 또는 5로 시작하는 번호를 사용합니다. 또한 엘리베이터에서도 4층을 건너뛰고 다른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이용자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한 조치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만에서는 숫자 4를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이며 이는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2번째, 오렌지 주스 마시는 것 금지. 많은 나라에서는 감기에 걸렸을 때 비타민C를 보충하기 위해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몸이 아플 때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오렌지가 차가운 성질을 가진 과일로 여겨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만에서는 오렌지가 주로 장식용으로 사용되며 특히 귤, 금귤, 밀감 등은 행운을 가져오는 과일로 간주됩니다.
대만 사람들은 노란색과 금색을 좋아하며 이러한 과일이 행복과 번영, 경제적인 성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또한 귤, 금귤, 오렌지 같은 과일을 집에 장식하는 것이 행운과 재물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조상 제사상이나 식탁 등 중요한 장소에 이러한 과일을 배치하여 새해의 번영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11번째, 음식을 남기는 문화. 많은 문화에서는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것이 호스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거나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 좋은 습관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대만의 가정에서 식사를 할 때 모든 음식을 다 먹는 것이 반드시 좋은 예절은 아닙니다. 대만에서는 손님을 맞이할 때 충분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손님이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비운다면 주인은 음식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라고 걱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에서는 감사의 뜻을 표현하면서도 식사를 적당히 하고 약간의 음식을 남기는 것이 배려하는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주인이 충분한 음식을 준비했다는 인상을 주며 대만 문화에서 중요한 예절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0번째, 어깨 두드리기 금지.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특히 밤에 이 행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어깨를 두드리면 기운과 활력이 빠져나간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깨를 두드리는 것은 불운을 초래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특히 음력 설날 첫날에 이를 행하면 한 해 동안 재수가 없고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대만에서는 밤에 휘파람을 부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대만의 전통신앙에 따르면 밤에 휘파람을 불면 악령을 집으로 불러들여 가족에게 불행을 초래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채워 건강과 사업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휘파람 소리가 뱀을 유인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휘파람을 불면 독사가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으며 독사에 물리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옛날부터 휘파람은 도둑들이 서로 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도 사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밤에 휘파람은 불운을 가져오며 대만에서는 매우 조심해야 할 행동 중 하나입니다. 대만 사람들은 이러한 전통과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므로 여행을 하면서 이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번째, 개고기 및 고양이 고기 섭취 금지. 중국, 한국, 북한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개고기가 별미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대만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식용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7년 4월 11일 대만 정부는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해 개고기 및 고양이 고기 섭취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개고기 및 고양이 고기의 소비, 판매, 소지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600달러에서 8,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대만 입법기관은 해당 법률에 대한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를 저지른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과 1,600달러에서 6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과거 동물학대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것을 계기로 동물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대만에서도 개고기 소비가 일부 존재했으나 현재는 거의 사라졌으며 새로운 법안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대만에서는 반려동물을 더욱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8번째, 대만 일부 지역의 독특한 장례 문화. 일반적으로 장례식은 슬픔과 이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지만 대만의 일부 지역에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장례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시골 지역에서는 장례식에서 퍼포먼스를 포함하는 전통이 일부 존재합니다. 이러한 풍습은 1980년대부터 대만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 공연자들이 화려한 조명과 음악 속에서 무대를 꾸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이 이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고인이 저승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또 다른 이유는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수록 고인의 명성이 높아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와 같은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례 문화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고인을 기리는 자리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7번째, 헬로키티에 대한 열광.
헬로키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대만은 천국 같은 곳입니다. 레스토랑, 호텔, 항공사뿐만 아니라 대만의 유명 병원까지도 헬로키티를 테마로 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팬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만 전통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에서는 헬로키티 이미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식뿐만 아니라 여러 요리에도 귀여운 키티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병원에서도 헬로키티가 곳곳에 사용됩니다. 병실의 침대, 벽, 신생아용 침대뿐만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의 유니폼도 헬로키티 스타일로 꾸며져 있습니다. 침대 시트, 베개, 이불까지도 귀여운 키티 디자인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헬로키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테마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요소들이 대만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6번째, 귀신의 달, 귀월, 금기사항. 대만에서 헬로키티를 만나러 가고 싶다면 한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바로 음력 7월에는 여행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대만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금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에서는 음력 7월을 귀신의 달, 귀월이라고 부르며 전통적인 믿음에 따르면 이 기간 음력 7월 1일부터 28일까지 동안 지옥의 문이 열려 굶주린 영혼들이 인간 세상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불운을 피하고 나쁜 기운이나 영적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다양한 금기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밤이나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은 영적인 영향을 받기 쉽다고 여겨지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진 속에 특별한 존재가 함께 찍히는 것이 두렵다면 이 시기에는 사진 촬영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밤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금기사항입니다. 특히 사람이 적고 분위기가 음산한 곳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귀신이 그 이름을 기억하면 따라다닐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신발을 침대 방향으로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발의 방향을 보고 귀신들이 사람이 누워있는지 알아채고 장난을 치거나 불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믿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현관문이나 창문에 풍경, 풍령을 다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금속으로 된 풍경은 영혼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며 바람이 불어 소리가 나면 귀신들이 집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5번째, 줌 사용 금지. 원격 근무 시 줌을 사용하고 있다면 대만에서는 줌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대만을 포함한 전 세계의 정부기관, 기업, 수백만 명의 개인이 줌을 활용하여 원격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줌의 보안 취약점이 해커들의 도청이나 파일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줌의 보안 문제는 대만 정부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 정부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보안이 취약한 줌과 같은 앱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기업에서는 더욱 안전한 무료 화상회의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에서 원격 회의를 진행할 경우 줌 대신 보안성이 입증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째, 빨간 잉크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것 금지. 많은 문화권에서 빨간 잉크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겨집니다. 대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행할 때 조심해야 할 금기사항 중 하나입니다. 빨간색은 피와 전쟁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름을 빨간 잉크로 쓰면 상대방에게 불길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도 빨간 잉크는 문서를 수정하거나 고칠 때 자주 사용되는 색상입니다. 따라서 다른 맥락에서 빨간 잉크를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무례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름을 쓰거나 문서를 수정할 때는 파란색이나 노란색 같은 밝은 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더 긍정적이고 전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3번째,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 금지. 사람들은 보통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 매우 무례한 행동이며 불운을 초래할 수 있는 금기사항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대만을 방문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대만 사람들의 전통적인 믿음에 따르면
달의 여신은 신성한 존재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신입니다. 따라서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달의 여신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며 이로 인해 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믿어집니다. 특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 하나로 달의 여신을 화나게 하면 귀가 잘리고 얼굴이 초승달처럼 변할 수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비논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대만에서는 신앙이 과학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 신념에 대해 논쟁하기보다는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해당 지역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2위, 실내에서 우산을 펴는 것 금지. 대만에서 영적인 존재를 만나고 싶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실내에서 우산을 펴는 것입니다. 대만의 전통적인 믿음에 따르면 우산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갈 곳을 잃은 떠도는 영혼들은 우산을 임시 거처로 삼을 수 있으며 실내에서도 머물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우산을 펴는 것은 귀신을 집으로 초대하는 행위로 여겨져 운이 나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실내에서 모자를 쓰는 것도 금기사항 중 하나입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속설에 따르면 어린 시절 실내에서 모자를 쓰면 성장이 멈춘다고 믿어져 왔기 때문에 할아버지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실내에서 모자를 쓰는 것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자는 원래 햇볕을 가리기 위한 용도이므로 실내에서 모자를 계속 쓰고 있으면 상대방이 예의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미신에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전통을 무의식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1위, 어디서나 무료 와이파이 제공. 지금까지 소개한 다양한 제한사항과는 달리 대만에는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에서든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전국적으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한 국가 중 하나이며 현재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1년에 공식 출시된 정부의 이타이완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는 현재 관광지, 교통시설, 문화센터, 공공기관 등 약 4,400곳의 핫스팟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만 시민들은 현지 전화번호만 있으면 간단히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들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대만 관광청을 방문해 여권을 제시하면 이타이완 계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와이파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여전히 호텔, 레스토랑 또는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려면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관광객도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고 매력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만의 흥미로운 금기사항과 독특한 문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대만의 다양한 문화와 관습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전통과 규칙이 있지만 세계는 무한한 다양성과 놀라운 경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문화를 탐험하고 배우는 여정을 함께 이어가 보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